요즘 인공지능 AI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면서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어? 이러다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럼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역할은 대체 뭘까요? 사실 AI는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심지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창조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대체 뭐가 남았을까요? 오늘 그 답을 최신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이야기, 바로 고전문학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인류는 스스로를 두 가지 단어로 정의해왔어요. 첫 번째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기계, 마키나 사피엔스가 등장했어요. 두 번째는 호모 파베르, 뭔가를 만드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젠 AI가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마키나 파베르의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인간의 본질,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찾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능력은요, 바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힘입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줄 책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예요. 이 문장이 지금 우리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류라는 배를 타고 AI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끝이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진짜 미지의 세계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오디세우스를 표현하는 첫 단어가 안드로스 폴리트로포스래요.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많은 장소를 돌아다닌 사람인데 진짜 속뜻은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는 뭔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훨씬 중요하겠죠. 사실 오디세우스의 진짜 강점은 실패를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끊임없이 실패하거든요. 중요한 건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잃어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느냐가 바로 AI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바깥의 도전에서 우리 안의 도전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이야기해볼게요. 사무엘 베케트의 이 희곡을 보면 주인공들이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려요. 근데 이 고도가 누군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합니다. 어때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언젠가 올 것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AI는 우리가 입력해준 목표에 따라서만 작동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이유, 즉 나만의 고도를 발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성공일 수도 있고 소소한 행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명예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위대함 아닐까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너무 기계처럼 되려고 할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설 호모 파베르와 픽션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막스 프리시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직업이 엔지니어예요. 이 사람은 세상 모든 일을 확률이나 계산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감정 같은 건 싹 빼고 오로지 이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세상을 대하는 거죠. 하지만 소설은 이런 호모 파베르의 세계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줘요. 그의 인생에서는요, 확률적으로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들만 계속해서 터집니다. 인생이 그의 계획대로, 계산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 거죠. 세상은 결코 깔끔한 방정식처럼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이 개념을 현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실리콘밸리에서 AI를 만드는 리더들, 그들은 기술로 에너지 문제, 사회 문제, 모든 걸 해결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이런 순수한 기술 중심의 관점은 인간 삶의 복잡성이나 예측 불가능성 같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레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픽션, 즉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절대적인 진실 같은 건 알 수 없고 끝없는 이야기와 해석 속에서 의미를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거죠. 어쩌면 이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인 현실이야말로 인간 경험의 버그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보레스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게임 속 배경 캐릭터, 즉 NPC인가요? 아니면 나처럼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또 다른 플레이어, 또 다른 주인공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정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간 능력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공감의 힘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발견해 보시죠. 대에서사시 일리아스의 첫 문장은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는 걸로 시작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아킬레우스는 거의 통제 불가능한 힘의 화신, 짐승과도 같은 분노에 사로잡힌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아들의 시신을 찾으려고 적진에 혼자 찾아온 늙은 왕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 앞에서 애원합니다. 그대에게도 아버지가 있잖소.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제발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로 가득 찼던 아킬레우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는 적에게서 자신의 아버지의 슬픔을 본 거죠. 인류 서사상 처음으로 연민과 공감이 등장하는 정말 위대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게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목표를 위한 도구나 장애물, 즉 NPC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내면 세계와 이야기를 가진 또 다른 주인공, 또 다른 플레이어로 인식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오직 논리로만 움직이는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 고유의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고전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자신에게 지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핵심적인 인간의 능력을 다시 확인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성, 세상이 꼭 논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유연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힘입니다. 앞으로 AI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계산할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원수의 얼굴에서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능력은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AI 시대, 당신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